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저강도였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린 것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란은 이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왜냐? 그 KBS 기자 하다가 이제 지금은 유튜버로 전업하시는 박중훈 기자. 그분 하시는 말씀이 "트럼프가 되면은 4 년을 벌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4 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해리스는 네탄야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스라엘 지원을 시원찮게 해 주고 결국은 네탄야후랑 멀어져서 이스라엘이 동력을 잃고 "전쟁을 더 이상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약간 인제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인제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네탄야후랑 친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4 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트럼프가 무한 지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계속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뭐 이란도 괴롭히고 헤즈볼라도 괴롭히고 뭐 계속 전쟁을 연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이리스가 네탄야후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트럼프는 네탄야후랑 친하니까 전쟁을 지원해 줄 것이다. 이게 뭐 아주 얼척없는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얼척없는 예측은 아니고 충분히 해볼 만한 예측이긴 한데, 그렇지 정현진 님 말씀대로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 정치나 트럼프의 성향을 깊게 알지 못하면은 피상적으로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만 보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지. 지나봐야 아는 건데, 일단 해리스가 반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치? 딥스가 전쟁을 관둘 리가 없어. 그러니까 딥스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굽니까? 해리스잖아. C 땡땡 F 땡땡 미국의 펜타곤 장군들, 부시 일가, 체니 일가, 맥케인 일가, 과거의 이라크 전쟁 세력들 전부 다 지금 미국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걔들이 다 지금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데 전쟁을 원하지 평화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지지하고 전쟁 계속하라고 하지. 해리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해리스가 개인적으로는 네탄야후를 싫어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해리스는 척추가 없는 사람이야. 뼈다구가 없는 흐물흐물한 허수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스에서 전쟁을 계속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은 해리스는 그냥 실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결국은 딥스하고 합을 맞춰 가지고 계속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을 연장하는 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이든을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비판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이든은 정치하면서 미국 상원 의원 중에서 어느 미국 정치인들보다도 유대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한 중년일 때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미국은 이스라엘을 필요로 한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이익에 있어서 크리티컬,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마치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의 사고방식은 중동은 적이고 그 적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보다 더한 친이스라엘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공화당 다 통틀어서도 바이든이 발군이야. 최소 탑5 안에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야. 바이든이 겉으로는 네탄야후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 기반이 젊은 층에서 이스라엘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미시간에서 아랍계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지지한다고 그러잖아. 바이든이 하도 폭탄을 엄청나게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를 작사를 내놓고 레바논까지 작사를 내놓으니까 레바논계 이민자들, 중동 이민자들이 "야, 바이든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우리 바이든이 그래도 중동에서 나름대로
좀 지켜줄 거라 생각해서 표를 줬는데 알고 봤더니 원 없이 그건 무슨 무한부패야 무한부패. 원 없이 그냥 폭탄을 지원해 줬단 말이야. 행동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한국에 계신 유튜버나 뭐 정치 평론가들, 정치인들은 미국 민주당이 중동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박종훈 기자는 어떻게 인제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보복의 강도를 낮춘 게 노림수가 있다 이거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쫄아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이란한테 반격받아 가지고 팔 하나 부러지게 생겼단 말이야. 이란이 맘먹고 미사일 공격하면은요. 이스라엘 전기 인프라 다 날아갑니다. 석유 인프라 다 날아가요. 그러면 경제가 마비되는 거야.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처럼 되는 거예요. 전기 끊기고. 이란이 그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도 안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수위를 낮춰 가지고 저강도 공습을 한 거예요. 지네들도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박종훈 기자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진짜 무시무시한 노림수가 있다. 이거는 작전이다." 이거야. 미끼라 이거야 미끼. 일부러 잽잽잽 가볍게 친 거는 더 큰 한 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름도 지직 한 방이네. 더 큰 한 방. 그 한 방이 뭐냐? 제가 뭐 방송을 본지 며칠 돼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4 년이라는 시간이 벌린다. 해리스가 되면은 4 개월밖에 안 남는다. 근데 분위기가 해리스는 안 될 것 같고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네타냐후가 지금은 인제 숨을 죽이면서 적당히 전쟁을 이어가면서 인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제 그때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인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트럼프나 미국 딥스의 속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주류 저널리스트의 한계인 거야. 트럼프는 딥스랑 반 정도는 적대시하는 관계잖아요. 트럼프가 왜 맨날 암살당할 거를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암살 사건만 지금 한 번 더 일어났다고 그러대? 서너 번 일어나고 있어. 그게 단지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트럼프가 진짜 백악관에 입성해야지 입성하는구나 하는 거지 입성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왜냐? 트럼프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약간 모순적이죠. 네타냐후랑 친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트위터의 인제 중동 소식지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빨리 전쟁을 인제 심화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뭘 원하느냐?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적당히 모양새를 살려가면서 전쟁을 명분 있게 스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체면을 살려주고 지지를 해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 그만해라."라고 네타냐후한테 앞에서는 쪽을 안 주지만 커튼 뒤에서 팔을 삐뚤어서라도 그만두게 만들 거라는 거야. 미국은 그럴 힘이 있어요. 미국이 무기를 안 주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정전을 하면 안 되지. 트럼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트럼프는 자신이 중동의 이 전쟁 상태를 종식시켰다. 봐라. 바이든이 못한 거를 내가 했다. 당연히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순 겉으로는 모순돼 보이는 거를 잘 생각을 해 보면은 모순이 아니야. 자 내가 판을 정리해 줄게. 이란도 내가 잘 갈고 가지고 좀 얌전하게 만들 테니까 기다려 봐. 나에게 시간을 다오. 이러면서 내가 너 이스라엘 지원해 줄 테니까 인제 고만해, 고만해. 이러면은 네타냐후도 해리스 눈치는 안 보지만 트럼프 눈치는 볼 수밖에 없어. 해리스는 꼭두각시지만 트럼프는 꼭두각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도 빈정상하면은 얼마든지 네타냐후를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동에 평화가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뭐 트럼프 마음대로 무조건 평화가 온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네타냐후 조지고 이란한테도 적당히 협박하고 달래 가지고 진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단 말이야. 중동 평화의 영광을 트럼프가 누릴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마다합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타냐후는 4 년의 시간을 버는 겁니다. 바이든이나 해리스나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관계를 보건대 야 트럼프도 휘둘리는 게 아닌가.' 근데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잖아. 내가 너무 트럼프 실드 쳐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하라. 네타냐후를 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골치 아픈 존재인 건 맞잖아요. 네타냐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친한 척하고 더 치켜 세워 주고 이러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 주는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더 확률적으로 중동 평화에 유리한 대통령이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확실해요. 트럼프입니다.